안녕하세요. 예술도서관 두한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연 연출 입시 희곡 분석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희곡을,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힘, 등장인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의 등장인물들은 여러 유형의 인물로 표현됩니다. 현명한, 어리석은, 허영심 가득한, 선 또는 악한, 보수적인, 이상주의자스러운 등 이러한 유형의 인물들을 제시함으로써 독자 혹은 관객은 스스로와 주변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사람을 한 가지의 특정으로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고전 희곡에 비해서 현대의 사실주의 희곡들은 인물의 성격이나 태도가 시시각각 변화하기도 하기에 연출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인물 분석은 실제로 인물을 연기하게 되는 배우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물에 대한 해석은 작품을 이끌어가는 연출의 몫입니다. 연출가는 배우들에게 자신의 인물 분석 방향을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배우들은 이러한 연출가의 의도를 기반으로 하여 더 깊게 자신의 인물을 분석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출가가 인물을 분석할 때 알아봐야 할 것은 크게 외형, 성격, 성장 배경과 주변 환경입니다. 먼저 외형입니다. 인물의 외형은 작가가 무대 지시문 또는 다른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인물의 외형을 묘사하는 대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2학번 중앙대학교 지정희곡으로 출제되었던 노부인의 방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인공 클레어 자하나시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2세, 붉은 머리, 진주 목걸이, 커다란 금팔찌로 요란하게 치장했다. 가당치도 않은 차림이지만 바로 그 때문에 또한 세계적인 여성이다. 헨리 깁센의 인형의 집에서 노라는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 크리스티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크리스티네, 그런데 너 얼굴빛이 조금 안 좋다. 게다가 좀 마른 것 같은데? 그래, 조금 늙어 보인다. 하지만 아주 약간이야. 이러한 외형적 특징은 인물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체격이 왜소한 인물은 체격이 큰 인물보다 내성적인 성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지점을 활용하여 그 반대로 캐릭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인물이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다른 가치를 찾아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물의 외형은 인물의 성격을 추측하게 해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인물의 행동이 어떠한 논리로 작동하게 되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희곡에 묘사된 인물의 외형을 상상하면서 인물의 성격과 매치시켜 본다면 캐릭터를 구체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격입니다. 현실의 사람들도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성격의 유형을 MBTI 또는 애니어그램과 같은 것으로 분류해 보기도 합니다. 희곡의 인물들도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곡의 등장인물의 MBTI를 분석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겠네요. 흔히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성격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인물들의 성격이 그들을 비극으로 몰고 간다는 것인데요. 리어 왕은 고집스러운 성격 탓에 현명하지 못했던 점, 맥베스는 악한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악행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격, 오셀로는 무어인으로서의 자격지심과 아내에 대한 불신이 그들을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햄릿을 우유부단한 성격, 돈키호테를 진취적인 성격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은 매우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햄릿은 우유부단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중한 인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MBTI를 다시 검사했을 경우 성격이 변하는 것처럼 희곡 속 등장인물의 성격도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진취적이었던 인물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소극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선했던 인물이 극 중반에 악한 인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어떠한 사건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격은 곧 인물의 행동을 암시하거나 초래합니다. 인물이 어떤 사건을 초래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에는 그들의 주변 환경과 성장 배경이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물의 성격 형성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변 환경과 성장 배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의 비프는 아버지 윌리의 잘못된 가치관 주입으로 도벽이라는 결함을 갖게 됨과 동시에 34이라는 나이에도 주체적이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물로 성장합니다. 도벽은 어릴 적 훔친 축구공에 대해서 아버지 윌리가 꾸중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 속 로라는 한쪽 다리를 저는 선천적인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소극적이다 못해 자신만의 환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인물로 성장합니다. 이렇듯 한 인물이 창조됨에 있어서 성장 배경과 주변 환경 그리고 앞서 말했던 외적인 특징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집니다. 비프의 사회적 탈락과 로라가 자신만의 세계, 즉 유리동물원의 세상 속에 갇히게 되는 사건은 두 작품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인물에 대한 분석은 작품을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또 희곡을 쓰는 극작가들에게 있어서도 사건만큼 중요한 인물 창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물은 자연스럽게 사건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희곡 분석 점검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스스로 희곡을 읽어보고 문제의 답을 찾아보며 등장인물과 한층 더 가까워진다면 희곡을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네요. 오늘은 희곡의 등장인물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히나 공연 연출 입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속 상징과 작품의 동시대적 해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